이걸 해보니까 인생 2회차 느낌의 이런 여유와 아우라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꿔준 이 기술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승모근에 긴장 빡 들어가서 거의 마른 오징어같이 찔려지니까 자꾸 어깨 결리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이 많아서 아주 예민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웬만하면 다녀보지 않는 길로는 잘 가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단단히 꼬인 매듭이 점점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상 벌어지긴 하죠.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인생 2회차 느낌의 이런 여유와 아우라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바꿔준 이 기술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기술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자아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는 하나가 아니에요. 회복탄력성과 내면 소통의 저자인 김주환 교수님이 인간이 나라고 부르는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어떤 고통,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경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간의 기억을 토대로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또 평가하는 기억자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경험자와 기억자아를 알아차리는 존재로서 배경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어떤 경험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 되어서 경험자아를 이루고 내가 의미로 구성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기억자아가 되거든요. 마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경험을 이야기로 바꿔서 저장한 것만이 진짜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자아를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이 배경자아입니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의 이 스토리텔링을 들어주면서 또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배경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친구와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보고 듣고 행동하고 있는 경험자가 있고요. 또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무엇을 먹고 어떤 대화 나누었지 하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기억하는 것이 기억자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나를 알아차리고 삶의 그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배경자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아를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이제 말씀드릴 인생을 바꾸는 관점 기술을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인생이 던져준 숙제를 푸느라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몰하던 문제를 이렇게 한번 벗어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주인공이 살아가는 주변의 인물과 상황과 스토리의 구성이 드라마의 시작부터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삶의 대부분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드라마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험자입니다. 일단 장면에 자주 나오고 움직이고 또 사건의 중심에 있죠. 그렇게 드라마의 설정 위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주인공의 삶에서 조금씩 틈과 균열이 생겨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서요. 그 사건에 대한 대처, 마음가짐, 태도, 행동들이 또 다른 배경과 맥락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기억자입니다. 주인공의 그간 경험이 인생이라 불릴 만한 어떤 기억의 덩어리가 되어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이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이 드라마를 감동서사로 만들 것인가 막장서사로 만들지 가르게 됩니다. 만약 주인공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청자는 뭐 이딴 이야기가 다 있어 할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이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딛고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고 통쾌한 사이다를 빡 날려준다면 주인공의 우리는 열광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인공일까요? 시청자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 드라마를 바라보는 관찰자인 시청자에 가까워요. 진짜 나라는 것은 나의 역할, 지위, 소유,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깐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잠시 인생이 덧입고 있다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자아는 배경자의 역할로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3의 눈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셀프 디스턴싱, 스스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사건에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가장 멋지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최적으로 캐스팅된 사람이에요. 어려움, 실패, 문제, 역경 이러한 것들은 드라마의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나로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 것인지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관찰하는 시청자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멋진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그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 보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평가하지도 내가 되어야 하는 모습에 집착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켜본다. 내가 외부의 조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관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찾아오는 변화는 보다 자연스럽고 쉽다.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안뒤에 내린 선택들은 나를 내 삶의 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이루는 모든 경험과 기억의 본질은 내가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짓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 스스로이니까요. 내가 어떤 관점의 관찰자로서 이 삶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과 경험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삶의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이자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주인공이자 그 드라마를 애정있게 바라보는 시청자라는 이 세 관점을 유연하게 적용하다 보면 인생이 편해지실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의 사건이나 결정으로 이렇게 단편화해서 보지 않고 상황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파도 위에 올라서서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실 거예요. 예민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 삶을 통제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살자. 그리고 내 안에 공간을 넓혀서 나의 언어로 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 제가 대학교 시절에 라디오 극본이랑 연극 극본을 좀 썼었어요. 라디오 극본을 쓰는 일이 사실 페이가 짭짤해가지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 라디오에서 성우들이 연기해서 이야기 들려주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때 의뢰받았던 게 공포극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공포 영화, 체험, 소설 뭐 이런 거 가까이도 안 가거든요. 근데 그 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몇 부 이렇게 시리즈를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무서운 장면을 수십 번을 그리고 막 귀신이 나왔다가 잘린 손발 나왔다가 그것을 하면서 대사 넣었다가 하니까 눈을 감으면 바로 공포영화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와, 상상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였어요. 내가 세밀하게 구성하고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이미지화 시키면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어떤 장르로 잡을 것인가, 그 안에 주인공인 내가 어떤 인물인가, 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려보다 보면 실제로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만져보고 느낄 정도로 생각하려면 진짜 선명한 언어로 그걸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3의 눈으로서 관찰하고 바라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을 드라마 작가, 감독, 관객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이야기를 기대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삶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물리학자 파인만의 수준에 이르게 되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난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큰 그림부터 그린다. 수학적 계산은 나중에 한다. 그 이외의 천재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난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푸시킨의 시를 보면 삶이 나를 속이는 것은 이 삶을 더 비극적으로 혹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연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 멋진 해피엔딩을 위해서 고심한 작가와 연출가와 감독이 구성해 놓은 그런 장면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 이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시청자를 위해 주인공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제 채널이 유튜브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내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음이 쉬어가는 아늑한 비밀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게 기쁘고 유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